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윈스테크넷의 2025년 3분기 보고서랑 투자 분석 리포트를 방금 다 읽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안정적인 정보 보안 회사구나 했는데 이걸 파고들수록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생기네요. 이게 정말 시장이 몰라보는 심각한 저평가 상태의 숨은 보석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성장이 멈춰서 싼 게 당연한 가치 함정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료들을 보면 양쪽의 근거가 모두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쪽에는 시가총액의 70%가 넘는 순현금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재무 상태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단기 실적 부진이라는 명백한 리스크가 딱 버티고 있죠. 이 기업의 본질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투자 분석 리포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1,314억 원인데 회사가 들고 있는 순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빚 다 갚고 남는 진짜 현금이요. 이게 무려 934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시총의 71%가 그냥 현금이라니.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바로 이 기업을 둘러싼 논쟁의 시작점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본업, 그러니까 15년 넘게 국내 1위를 지켜온 그 네트워크 보안 사업 전체의 가치를 고작 380억 원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잠시만요. 380억 원이요? 그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이 회사를 1,314억 원으로 통째로 인수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934억 원은 바로 제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380억 원에 이 회사의 사업 전체를 사는 셈인데 자료에 나온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03억 원이었으니까 2년도 안 돼서 투자금을 다 회수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 즉 EV/EBIT 배수가 1.86배라는 극단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죠. 1.86배. 비유하자면 월세 잘 나오는 1억짜리 상가를 샀더니 그 안에 현금 7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 3천만 원은 2년치 월세로 다 뽑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건 정말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혹시 이 회사의 본업이 완전히 사양산업이라서 가치를 그냥 0으로 보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이 저평가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더 명확해져요. 리포트를 보면 경쟁사인 알렙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1.59배예요. 자산 가치보다 1.5배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이죠. 네네. 그런데 윈스테크넷은 0.75배에 불과해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25%나 싸게 팔리고 있는데 그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이렇게까지 가치를 낮게 매기는 그 본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스나이퍼라는 브랜드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스나이퍼가 바로 윈스테크넷의 핵심 제품군이에요. 청취자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부의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막아주는 침입 방지 시스템, 그리고 디도스 공격 막는 거요? 맞습니다. 수많은 좀비 PC로 특정 사이트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전문 장비들이 바로 이 회사의 주력 상품입니다. 특히 이 침입 방지 시스템 분야에서는 15년 넘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15년이나요? 그렇게 오래 1등을 한 사업인데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니.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어요. 보고서의 매출 비중을 뜯어보니까 이런 하드웨어 장비 판매 비중보다 서비스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큰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이 기업의 스토리를 가치 함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핵심 포인트예요. 전략적 전환,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피벗에 성공했다는 증거거든요. 전략적 전환? 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제품 매출 비중은 32.4%인 반면 보안관제, 유지관리,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매출 비중이 56.2%에 달해요. 더 이상 하드웨어 박스를 한번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 기반으로 매달,
매년 꾸준히 돈을 버는 구독 경제형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이건 수문보석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근거가 되겠네요.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구독 경제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이 회사의 주력이 된 건가요? 네, 그 중심에 바로 2020년부터 본격화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즉 MSP 사업이 있어요. MSP요? 네, Managed Service Provider. 이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원래부터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고객 기반이었던 공공기관과 통신사들 있잖아요. 네. 아,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파고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이미 강력한 신뢰관계가 구축된 고객들이니까요.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를 위해 KT, AWS, NHN 클라우드 같은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과 일찌감치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핵심 수혜자가 될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업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이렇게 사업도 잘 바꾸고 있는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일까? 혹시 그 엄청난 현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만 있는 건 아닐까요? 회사가 그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자료에 나와 있나요? 물론이죠. 그 부분도 리포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회사는 그 막대한 현금을 크게 두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고 다른 하나는 주주가치 제고예요. 근데 시가총액의 70%가 현금이라는 게 꼭 좋은 신호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시장이 바로 그 점을 우려해서 주가를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치 함정의 전용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이죠? 먼저 미래 투자 측면을 보면 연구개발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23년에는 매출액의 7.66%였는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9.08%까지 늘었죠. AI를 이용한 보안 관제나 클라우드 보안 같은 차세대 기술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결과로 총 132건의 특허권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확보했고요.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에 계속 재투자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인 주주가치 제고는 어떤가요? 이 부분이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심각한 저평가 상태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2024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58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버렸어요. 유통되는 주식수를 아예 줄여버린 거죠.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2025년 6월에는 20억 원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없애고 있다는 건 우리 주식이 이것보다 훨씬 비싸야 정상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겠네요.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배당도 아주 많이 줘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계산된 배당 수익률이 무려 6.61%에 달해요. 6.61%요? 와, 요즘 예금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숨은 보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재무 상태는 철옹성 같고 사업 모델은 성공적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했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주주들한테도 잘하고 도대체 단점이 뭐죠?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우려는 뭔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 함정일 수 있다는 쪽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가장 큰 리스크는 단기 실적의 변동성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 최신인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34.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나 감소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어요. 아, 결국 실적이 꺾이고 있다는 거군요.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돈 버는 능력이 줄어들면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할 테니까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회사가 가진 독특한 계절적 특성을 함께 봐야 해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공공기관과 통신사들인데 이 고객들은 보통 연말인 4분기에 한 해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아, 그렇죠. 연말에 예산 소진하려고. 네. 그래서 윈스테크넷은 1, 2, 3분기에는 그냥저냥 버티다가 4분기에 한 해 농사를 다 짓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2025년 전체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요. 모든 게 4분기 실적에 달려 있으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환경입니다. 클라우드 MSP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보니 대형 SI 업체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 정리가 되네요. 한쪽에는 압도적인 현금 자산과 성공적인 사업 전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라는 숨은 보석의 근거들이 있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는 4분기에 모든 게 결정되는 실적 불확실성과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이라는 가치 함정의 근거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이 기업을 둘러싼 기회와 리스크의 양면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기억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자료들을 훑어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2024년에 윈스 보안 아카데미라는 걸 열었고 제로 트러스트라는 차세대 보안 시장에도 진출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당장 나올 4분기 실적이 얼마냐에만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 기업의 훨씬 더 장기적인 가치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곳이요? 네. 단순히 보안 장비나 서비스를 파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보안 전문가들을 직접 키워내고 윈스 보안 아카데미,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데서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당장의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무형의 투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가치를 매겨야 할지 청취자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